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학교 가는 길 제작한 김정인이라고 합니다. 네, 굉장히 이 마포 중앙도서관의 이 넓은 공간인데요. 비록 오늘 참석하시는 분은 그렇게 만석이진 않지만 그래도 오늘 함께하는 마음과 열기만은 굉장히 뜨겁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넓은 공간을 네, 가득 네, 메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이 시간 함께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학교 가는 길이란 작품을 만들면서 이 개봉 이후에 저 개인적으로 가장 즐겁고 신나고 또 감사한 순간은 이 영화로 인해서 제가 평소에 만나 뵙기 힘들었던 분들을 이제 전국 방방곡곡 다니면서 만날 수 있게 됐다는 거. 그게 저 개인적으로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여정의 연장선상에서 오늘 이렇게 마포구에서 비록 이렇게 허다한 구름대 같진 않지만 그래도 소수 정예에 아주 준비된 또 관객분들과 함께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보통은 바로 상영 후에 관객과의 대화로 이렇게 전환을 하게 되는데 오늘은 또 저에게 특별히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해 주셔가지고 제가 이게 뭐 강연이라고 하긴 그렇고 제가 뭐 강연자라는 타이틀을 달기도 굉장히 부족한 사람인데요. 그냥 이제 영화 제작 전반에 걸쳐서 먼저 한번 좀 어떻게 보면 브리핑식으로 우리 관객분들에게 브리핑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주제는 학교 가는 길 그리고 이제 길동무가 되어 함께 걸어가기라고 제가 정해봤는데요. 그동안 이 영화가 어떻게 이제 기획이 됐고 또 기획 이후에 어떤 과정들을 거쳐서 관객들과 만났고 또 관객들과 만난 이후에는 또 어떤 일들을 제가 또 이 영화가 겪었는지를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먼저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 잠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학교에서 또 대학원에서 이제 다큐멘터리라는 것을 이제 공부하고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왔는데요. 저도 제 삶을 돌아보면 그렇게 뭐 길지 않은 삶이었지만 제가 가끔은 내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지? 라는 그런 의문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때마다 마땅한 답변이 있는 건 아니지만 어찌 됐든 어쩌다 보니까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왕 하는 거 굉장히 그래도 좀 최선을 다하고 싶고 내가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더 많은 관객들과 좀 소통하고 싶다 이제 이런 마음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특히나 더 좀 한참 어렸을 때 치기 어렸던 대학교 이제 신입생 시절에 어느 순간 제 안에 좀 꽂힌 말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말이 아직도 이제 제 가슴 속에서 제가 다큐멘터리를 하는 동안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영향력 있게 계속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뭐 세상에 굉장히 또 많은 다큐멘터리 감독들이 계시고요. 또 굉장히 좋은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큐멘터리를 한다면 나는 어떤 자세로 아주 철학이라고 거창하게 얘기할 건 없지만 그래도 어쨌든 지향점을 가지고 작품을 하는 감독이 될 것이란가라는 고민은 오래전부터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에 대한 답변 중에 하나가 저 스스로 갖고 있는 방향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은 돌아가신 프랑스의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에라는 제가 그분의 책을 아주 많이 읽어보진 않았지만 그분이 하셨던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추세에 대해 그리고 그 추세를 뒷받침하는 논리에 대해서 끊임없이 되물어라 라고 하시면서 이제 사회학도들에게 사회학의 본령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저 역시도 이 말을 접했을 때 나는 앞으로 다큐멘터리를 내가 한다면 좀 이런 감독이 되고 싶었어요. 뭔가 우리 사회에 어떤 지배적인 굉장히 주류 메인스트림의 여러 가지 생각이나 그런 메시지가 있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주류적인 생각에 동의하고 거기에 순응해서 나아갈 때 한 번쯤은 조금 삐딱하게 저게 과연 맞는 거야? 저렇게 가는 게 과연 옳은 길인가? 이렇게 한 번쯤은 그래도 질문을 던져보는 그런 좀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성격이 아주 대범한 사람이어가지고 대놓고 반기를 든다든지 매번 딴지를 건다든지 그런 건 전혀 그런 사람은 전혀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쯤은 조금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 물음표, 퀘스천 마크를 좀 던질 수 있는 그런 작품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이 학교 가는 길 역시도 이제 그런 연장선에서 나온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오늘 뭐 작품을 보신 관객분들 아실 거고 또 더 잘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아마 대한민국에 사시는 또 많은 국민들께서 이 사실을 좀 모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제가 쭉 지켜보면 우리 사회의 가장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가치, 대한민국을 지탱해온 단 하나의 어떤 덕목을 꼽으라면 저는 교육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아주 옛날부터 이 교육열에 대한 이 열정은 전 세계 어느 부모와 견주어도 어느 사회와 견주어도 참 우리가 뒤지지 않는 그런 나라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그런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우리가 어려웠던 시절도 많았지만 그래도 이제는 세계 어느 나라와 견주어도 뭐 어디 가서 꿀릴 거 없잖아요. 그런 나라로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밑바탕에는 정말 이 교육을 향한 온 국민의 동의와 그다음에 온 국민의 어떤 열정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대한 교육의 시스템에서 유독 어느 한 집단의 학생들이 오랜 시간 동안 굉장히 배제돼 있었고 굉장히 주변부에 늘 이렇게 약간 그림자처럼 맴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작품을 하면서 좀 더 이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찾아보게 됐는데요. 2021년 현재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약 10만 명이 조금 모자란 이제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있고요. 그 중에서 장애 학생들을 위해 조금 더 이제 특화된 그런 교육을 제공하는 특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한 2만 7천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전국에는 187개의 특수 학교가 있다고 하는데요. 뭐 저도 그렇고 우리 장애인 부모님들도 그렇고 역시나 이 장애인과 관련된 교육에서 제일 우선시하고 또 중요한 것은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함께 더불어 배우는, 더불어 성장하는 통합 교육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한국 사회가 특수학교를 더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일반 학교에서 장애 학생, 비장애 학생이 서로 어우러져 가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통합 교육의 내실화가 가장 그 무엇보다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먼저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 학생들의 상황에 따라서 그런 스펙트럼에 따라서 이런 특수학교에서 보다 최적화된 교육이 보다 효율적인 효과적인 학생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이제 특수학교도 같이 좀 병행해 나가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 대한민국 사회는 특수학교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고 특수학교 교육이 조금 더 필요한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또 일반 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는 학생들도 적지 않다.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장애 학생이 겪고 있는 상황 자체가 그렇고 장애 학생이 겪고 있는 그 상황은 결국에는 그 장애 학생을 둘러싼 그 모든 가족이 또 함께 겪게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이 학교 가는 길 위해서 특히나 이 장애 학생과 그 장애 학생의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리고 특수학교에 다니는 것도 어렵지만 그 어렵사리 간 특수학교에서도 현재 재학생의 약 46% 정도가 왕복 1시간에서 뭐 3시간 정도의 거리를 굉장히 매일같이 오랜 시간 통학해서 학교에 다니고 있다. 이제 이게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이 학교 가는 길이라는 작품을 만들면서 가끔 이제 오해 아닌 오해를 받습니다. 감독이 이런 작품을 만들어서 이 사람은 뭔가 평소에 장애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일 거야. 장애에 대해서 뭔가 좀 감수성이 좀 있는 사람 아닌가 이런 오해를 받는데요. 일단 팩트 체크를 하자면 전혀 아니고요. 저 역시도 이 학교 가는 길을 만들기 전에는 장애에 대해서 특히 이런 발달장애 분야에 대해서는 별로 아는 바도 없었고 접해보는 것도 없었고요. 더 솔직히는 별로 관심도 없었던 이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랬던 제가 어떻게 이 작품을 만들게 됐는지를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이 학교 가는 길 안에 보면 그 2017년도에 크게 2차례 토론회가 나옵니다. 9월 5일 날 있었던 2차 토론회는 우리 어머니들이 그 무릎 꿇으셨던 상황이 당시에 뭐 미디어를 통해서 대대적으로 많이 알려지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5년이 지난 지금에도 많이 기억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에 앞서서 2017년 7월 6일 날 1차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때는 별로 언론에도 나오지 않았을 때였는데요. 제가 그 2017년 7월에 어느 날 이렇게 인터넷을 하다가 우연히 그 짧은 신문 기사 하나를 보게 됐습니다.
그 내용인즉슨 서울시 강서구에서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토론회가 있었는데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무산이 됐다. 이 정도 내용이었어요. 근데 평소 같았으면 그런 기사를 봤을 때 이런 게 있었네. 좀 그냥 가슴 아프다. 좀 씁쓸하다 하고 그냥 넘겼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딸이 한 명 있거든요. 아마 혹시 영화를 주의 깊게 보신 분들 혹시 그 영화 가장 처음 나오는 자막이 뭔지 아시나요? 네. 제가 자문자답을 하자면 이제 마로와 마로의 친구들에게란 자막으로 이 학교 가는 길이 시작하는데요. 거기 나오는 이제 마로가 제 딸입니다. 조금 잠깐 옆길로 빠져보자면 제가 맨 처음에 그 자막을 넣은 이유는 이 학교 가는 길은 대외적으로는 뭔가 서진학교가 설립되어져 가는 과정을 다룬 작품이지만 이제 저 개인적으로 사적으로는 뭔가 지금 제 아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뭔가 조금 불안정하고 조금 부족한 모습을 만드는 데 일조했던 기성세대로서 아빠로서의 그런 미안함과 또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만들어낼 그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제가 제 딸 마로에게 쓰는 영상 편지와도 같은 다큐멘터리라고 생각해서 이제 첫머리를 그렇게 자막으로 시작했는데요. 어쨌든 이제 그때 2017년 당시 이제 마로도 곧 이제 뭐 초등학교 취학을 앞두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뭐 딸바보라든지 이런 자상한 아빠와는 굉장히 거리가 먼 사람인데 그래도 이제 저도 그 즈음에 아빠가 되고 조금은 이제 부모의 마음이 뭔지를 알아가다 보니까 그 기사가 계속 제 안에 막 여운이 오래 남더라고요. 평소 같았으면 이런 게 있었냐 하고 그냥 바로 잊었을 텐데 왠지 모르겠지만 그 기사는 계속 제 마음 안에 이렇게 맴돌았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우리 대한민국 굉장히 잘 사는 나라인데 아직까지 자녀들 학교 보내는 문제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부모들이 있단 말이야. 이 고민이 계속 떠나지 않더라고요. 보통 이제 제 또래의 그 어린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라면 제 친구들도 그렇고 하는 고민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학군에 뭐 아이를 보낼까 혹은 어떻게 하면 뭐 사립학교 뭐 사립초등학교 막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게 일반적인 대화의 수준이었는데 지금 이 부모님들은 그런 거는커녕 자녀를 학교에 제대로 보내느냐 안 보내느냐 보낼 수 있느냐 이제 그런 기로에 서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분들이 계시는 게 굉장히 믿기지 않는다. 그래서 마침 그 기사 말미에 7월 달에 있었던 1차 토론회가 그냥 이렇게 무산이 돼 버려서 이제 9월 달에 또다시 2차 토론회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제 이 말이 있어가지고 그래 그러면 한번 가보자. 대체 어떤 상황이길래 자녀들 학교도 제대로 못 보내는 이런 상황이 된 거지?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단순한 호기심에 간단한 촬영 장비 들고 이제 그때 2017년 9월 5일 날 그 2차 토론회 현장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때는 별 생각 없이 뭐 한번 뭐 잘 안 가본 동네이기도 하고 서울 구경이나 가보자 해가지고 이제 서울의 다른 동네를 찾게 됐는데 잘 아시겠지만 참 저도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 전혀 예상치 못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영화에 담긴 그때 분위기는 당시 실제 모습의 한 10분의 1, 뭐 혹은 그거보다 더 많이 아주 굉장히 약소하게 담겨 있는 것 같고 아직까지도 참 그날의 분위기가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요. 굉장히 혼란스러웠고 정말 이거 초현실적이다라는 생각이 절로 들 정도로 저에게도 굉장히 낯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뭐 온갖 고성과 뭐 때론 거친 그런 말들이 계속해서 오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와중에도 우리 장애인 부모님들이 너무나 이렇게 꿋꿋하게 담대하게 말씀을 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뭐 누가 누군지도 전혀 모를 때였지만 저기서 이제 카메라로 이제 앞에서 말씀하시는 그 장애인 부모님들 찍고 있는데 뷰파인더 속에 비친 그분들의 모습이 쉽게 말하면 너무 멋있었습니다. 나는 지금 이런 상황이었으면 나는 카메라를 찍다가도 당장 이렇게 다리가 풀려가지고 주저앉을 것 같은데 우리 어머니들은 그런 거에 굴하지 않고 너무나 또박또박 용감하고 담대하고 또 논리정연하게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학교가 필요한지 이 특수학교가 우리 장애인 자녀들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어떤 감정적인 걸 떠나서 또 논리적으로 너무나 말씀들을 잘 하셔가지고 제가 어머니들한테 반했죠. 그래서 앞으로 이 서진학교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학교가 뭐 제대로 지어질 수도 있고 혹은 뭐 여차저차해서 이렇게 지리멸렬하게 끌다가 좌초될 수도 있었겠죠.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 장애인 부모님들의 여정을 한번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제 안에 절로 이렇게 싹 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참 다큐 감독으로서 굉장히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는데요. 굉장히 소심합니다. 원래 다큐멘터리 감독은 좀 이렇게 대담하고 적극적이어가지고 현장에서도 이렇게 막 사람들하고 부침성도 좋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굉장히 소심해가지고 원래대로라면 당일날 바로 어머니들 좀 섭외했을 텐데 제가 계속 이렇게 쭈뼛쭈뼛 옆에만 있다가 말할까 말까 이거 수십 번을 얘기하다가 그냥 끝내 그냥 발길을 돌리고 말았죠. 예.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원래 소심한 사람이 뒤에 가면 또 굉장히 적극적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막 폭풍 검색을 했더니 마침 강서 장애인 부모의 인터넷 카페를 발견하게 돼가지고 카페지기 이렇게 쪽지를 보냈습니다. 제가 이러이러한 사람이고 뭐 대학원에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있는데 어머니들의 이야기를 만들고 싶어요. 근데 이제 당장은 어머니들이 너무 바쁘셔서 그때 대한민국의 웬만한 언론들은 다 어머니들 인터뷰하셨기 때문에 좀 기다려라. 그래서 이제 인내심을 갖고 기다렸습니다. 제가 소심하지만 인내심은 굉장히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하루 이틀 일주일 열흘이 지났는데도 연락이 안 와가지고 한편으로는 이 프로젝트가 그냥 어렵나 진행되기 어려울까 뭔가 인연이 아닌가 좀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감독이 하고 싶어도 이게 인연이 안 되면 또 작품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데 그냥 포기해야 되나 이제 그러고 이렇게 하려던 찰나에 우리 당시 사무국장님이셨던 장민희 어머니께서 연락을 주셔가지고 한번 찾아와 봐라.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부모의 사무실 처음 가가지고 간단하게 A4 용지 한 장짜리 이제 기획안을 써서 이렇게 해서 좀 찾아뵙고 어머니들 앞으로 좀 작품 하고 싶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굉장히 좀 조바심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들이 과연 쉽게 허락을 해줄까? 특히나 저는 어떤 뭐 메이저 영향력 있는 언론사도 아닌데 허락을 해주실까? 뭐 그렇게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갔는데 뭐 처음부터 너무나 따뜻하게 맞아주셨고 잘 왔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어쨌든 그렇게 학교 가는 길이 이제 첫 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학교 가는 길은 뭐 일단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안 보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조금 섣불리 좀 예단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학교 가는 길 그 당시에 무릎 꿇으셨던 어머니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하면 나 그거 다 알아 안 봐도 알 것 같아 이제 이런 반응들이 많으신데 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런 것만은 아니죠. 네, 우리 봐야만 또 이제 이 작품의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진가 제비모로 말하기 좀 민망하지만 진가를 보실 수 있는데요. 학교 가는 길에는 물론 이 서진학교가 지어져가는 과정이 가장 이야기의 중심축을 차지하고 있지만 또 그와 관련된 또 여러 가지 이야기의 레이어들이 같이 어우러져 가지고 저는 조금은 그래도 더 폭넓은 이야기를 이 작품 안에 담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장애인 부모님과 또 자녀들의 그런 어떤 매력이라든지 저력도 같이 좀 보여주고 싶었고 단순히 특수학교 설립을 둘러싼 찬밥, 뭔가 흑과 백 이렇게 이분법적인 거는 좀 최대한 지양하고 싶었고 그와 관련된 좀 여러 가지 좀 더 깊은 이야기들을 같이 좀 객관적이고 균형감 있게 제시를 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이제 그 과정 중에 개인적으로는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는 공진초, 공진중이 폐교하게 된 그 과정,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또 다른 상처와 아픔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학생들과 또 학부모님들의 이야기도 이렇게 빼놓을 수 없었고요. 뭐 정치의 역할이라든지 혹은 뭐 대한민국 특수교육, 발달장애인 가족들의 현실도 좀 같이 묻어내고 싶었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보시는 관객분들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함께 산다는 것, 더불어 산다는 것, 어떤 공존의 가치와 의미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의 문을 여는 마중물이 학교 가는 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을 역시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이 작품의 일단은 개괄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일단 이제 99분 되는 장편 다큐멘터리인데요. 조금 길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작 기간은 2017년 9월 5일 첫 촬영해가지고 제가 올해 어린이날 개봉을 했는데 개봉까지 한 5년 정도 걸렸고요.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한국 사회 내 어떤 공존의 가치와 의미를 되짚어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있었던 DMZ 다큐 영화제 개막작으로 이제 처음 관객들과 만나게 됐고요. 여기서 또 이제 중요한 게 한 가지 있는데요. 네, 2021년 12월 10일 현재 관객 수 32,000명을 넘었습니다. 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런 독립 다큐멘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영상계 안에서도 좀 마이너 중에 마이너 장르이고
보통 이제 개봉을 하기도 어렵고 개봉을 한다 하더라도 관객들과 만나기는 더 이렇게 어려운데요. 참 이 코로나라는 또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굉장히 뭐 일반 상업 영화에 비해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미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감사한 결과가 아닌가. 그동안 많은 분들이 이 작품을 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응원해주시고 또 함께해 주셔서 그래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굉장히 유의미한 또 결과물들이 만들어졌다라고 스스로 자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 제가 이제 드릴 말씀이 결코 이제 감독의 허풍이 일방적인 허풍이나 네, 과장이 아니라는 걸 저는 다큐멘터리를 하는 사람은 팩트가 생명입니다.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다큐멘터리 감독으로서 이 사실관계인데요. 당장 녹색창에다가 학교 가는 길 상영만 쳐보더라도 예,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닌 예, 공식력 있는 언론에서 입증하는 네, 성과들이 나와 있고요. 또 영화를 보신 이후에 뭐 이동진 평론가라든지 김영우 프로그래머님이 혹은 뭐 박형식 평론가 분들 굉장히 또 유명한 또 영화계의 관계자분들께서 또 영화에 관련해서 좋은 말씀 해주셨고 또 저 개인적으로는 일반 관객들께서 남겨주신 평들 중에서도 인상 깊었던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중에 어떤 한 블로거께서 본인의 블로거에 관객으로 왔다가 아버지가 되어 나간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좀 뿌듯하기도 했고 굉장히 감사하기도 했고요. 또 험난한 길에서 희망의 길로 걸어가길 이렇게 어머니를 향해서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신 관객분들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영화가 어떻게 보면 이제 개봉 이후에 개인적으로는 더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또 경험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또 더 감사한 것은 우리 한국 사회의 또 여러 분야에 있는 정책 결정권자분들께서 이 영화를 많이 또 봐주셨고 또 본인이 보고 이렇게 충분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 조직의 직원들까지도 또 많이 소개를 해주셔서 같이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순히 영화 관람에만 그치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뭔가 이 발달장애인 학생들과 또 그 가족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먼저 이렇게 본인들의 그런 의지나 포부들을 우리 부모님들께서 많이 말씀해 주셔서 한편의 영화가 그냥 영화로 끝나지 않고 실제 현실에서 물론 아주 거창한 변화가 하루아침에 일어나진 않겠지만 그래도 또 한국 사회를 이끌어 가시는 많은 분들의 좀 마음속에 그래도 이 장애인들을 향한 어떤 관심의 씨앗이 그래도 조금은 고르게 잘 뿌려진 게 아닌가라는 이거 역시 스스로 그렇게 예, 자평을 하고 있는데요. 참 이런 기회들이 굉장히 저에게는 소중하고 근데 이제 단순히 저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또 많은 분들이 더 많이 이런 발달장애인 가족과 학생들, 당사자들에서 그래도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같아서 참 그 부분이 저도 너무 보람이라면 보람이고 또 우리 부모님들도 굉장히 좋아하셔서 결과적으로는 저도 다시 한번 뿌듯해지는 네, 그런 후폭풍을 예, 낳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 역시도 저는 항상 팩트로만 제가 이렇게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괜히 이렇게 구전으로만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그동안 여러 각계층에서 단체 관람들을 많이 해주셨고 또 특히나 그 중심에는 우리 장애인 부모님들께서 또 지역에서 여러 차례 상영회를 많이 만들어 주셔가지고 이 영화가 더 많이 알려질 수 있게끔 아주 큰 역할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덕분에 참 제가 이 나이 살면서까지 어디서 상 받거나 참 이런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은 아닌데요. 우리 어머니들께서 저 수고했다라고 이렇게 감사패도 주셨고요. 또 얼마 전에는 저하고 우리 부모님들하고 또 이런 장애인식 개선에 기여했다고 또 교육부 장관님께서 상도 주시고 네 이랬습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이런 어떤 감사표라든지 이런 것도 너무나 기쁘고 참 좋은 일이었지만 제가 또 이 학교 가는 게 이후에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맛있어 보이는 반찬이죠. 네. 근데 진짜 맛있었어요. 네. 이 반찬을 과연 누가 주셨나? 네, 서진학교 예유정 학부모 회장님께서 이 반찬을 저에게 굉장히 정성스럽게 만들어가지고 저에게 주셨는데요.
참 너무 이렇게 감사하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네, 그분이 어쨌든 이렇게 좋은 학교가 만들어졌고, 우리 아이들도 잘 다니고 있는데, 또 그 과정을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주고, 많은 사람에게 알려줘서 참 큰일 했다라고, 저에게 우리 감독 그동안 애썼으니까 좀 맛있는 음식 먹고 기운 내라고 하면서 반찬을 싸주셨는데, 참 이 사진은 제가 이렇게 볼 때마다 힘이 나고, 다시금 좀 저를 각성케 하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얼마 전에도 또 학부모 회장님 만날 때가 있어가지고, 회장님 그거 굉장히 반찬 아직도 맛있었어요 했더니, 이거 또 해줘야 되나 막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뭐 또 해주면 제가 뭐 거절하진 않겠습니다라고 얘기는 했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개봉 이후에 나온 여러 가지 반응 중에 또 저를 가장 기쁘게 한 것은, 이 10,000명 관객 이렇게 넘었을 때, 우리 서진학교 친구들이 각자 이렇게 원하는 스타일로 이렇게 축하해준 그런 사진들을 보내왔는데요. 참 이거를 보니까 너무 또 가슴이 벅차더라고요. 그래서 짧은 영상인데 이 영상을 좀 같이 보고 제가 좀 같이 보고 또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상 재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비록 짧은 영상이긴 하지만 참 영상을 볼 때마다 또 저에게 굉장히 약간 약간 바카스 뭐 이런 것처럼 참 저에게 이제 뭔가 자양 강장제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영상인데요. 참 이 학교에서 또 이렇게 밝고 건강하고 멋지고 예쁜 모습으로 이렇게 공부하는 친구들의 응원을 또 직접적으로 받으니까 제가 더없이 행복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전국 다양한 곳에서 또 많은 분들이 학교 가는 길을 보시고 또 응원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 학교 가는 길에 대한 여러 관심, 또 이 영화를 향한 그런 공감에 가장 큰 지분, 뭐 거의 100%죠. 가장 큰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우리 강서 장애인 부모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 서진학교 설립을 위해서 우리 어머니들께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앞장서 오셨는데요. 솔직히 뭐 이 네 분이 뭐 그렇게 언제나 친하지만 않습니다. 또 싸우실 땐 굉장히 또 이렇게 싸우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어떤 대의가 있을 때는 그 누구보다 그 어떤 전쟁터의 전우들보다 똘똘 뭉쳐가지고 참 당장 보기에는 굉장히 불가능해 보이고 너무나 공고해 보이는 그런 현실의 벽들을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씩 이렇게 넘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참 그런 부분들이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서도 너무나 또 존경스럽고 자랑스러운 부분이고, 또 이분들의 이 여정이 가장 또 특별했던 부분은 영화의 마지막 자막에도 나오지만 실제로 뭐 재준이나 현정이, 그다음에 뭐 지연이, 혜련이는 서진학교가 지어져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미 다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 어머니들은 서진학교가 지어져도 뭐 내 자녀가 직접적으로 혜택 입는 건 전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이 일을 뭐 한두 달 했다면, 혹은 뭐 1, 2년 했다면 그래도 뭐 그럴 수 있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뭐 이렇게 3, 4년 혹은 그 이상으로 학교 설립을 위해서 애써 오셨던 거는
참 대단하다. 그리고 이제 그 이면에는 내가 젊었을 때, 그다음에 내 아이가 학교 다닐 때 겪었던 그런 어려움들, 아픔과 상처를 어린 아이들, 그다음에 후배 엄마들이 겪지 않았으면 하는, 반복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참 이 일을 위해서 참 수많은 역경과 어려움들을 이렇게 넘어오셨다고 생각하고, 참 그런 부분들은 저 역시도 굉장히 본받을 점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신 많은 관객들 역시도 이 점에 굉장히 많은 감명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가는 길에 가장 큰 힘이라고 하면 뭐니 뭐니 해도 우리 장애인 부모님들의 존재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영화를 처음 이제 개봉하기 전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한국 독립영화 감독들의 약간 공통적인 고질병인데요. 그동안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된 이 영화 이제 개봉 스코어들이 다 있잖아요. 다 고만고만합니다. 뭐 예외적인 작품도 있긴 하지만 굉장히 다 고만고만하지만 이게 그 고질병이 나는 다를 거야. 내 작품은 다를 거야라는 이런 헛된 망상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뭐 저 역시도 그 병에 걸렸던 적이 있어가지고 학교 가는 길을 너무 관객이 많으면 어떡하지라는 쓸데없는 고민을 했던 적도 있는데요. 뭐 역시나 굉장히 그래도 코로나 시국에 좋은 성과를 거뒀지만 또 현실은 그래도 이렇게 만만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천만 영화를 가자라는 꿈은 뭐 진즉에 버렸고요. 다만 오히려 제 마음속에 다른 욕망이 좀 이렇게 스멀스멀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건 뭐였냐면 어찌됐든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학교 가는 길이 그냥 단순히 한 편의 다큐멘터리에 지나지 그냥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영화가 우리 발달장애인들의 삶을 조금 더 낫게 하는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어떤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데 아주 조금이라도 좀 이바지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제 안에 지금 굉장히 팽배해 있습니다. 네. 굉장히 충만해 있어요. 그래서 뭐 모든 게 하루아침에 확 바뀌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 학교 가는 길을 그동안 많이 이렇게 봐주신 관객들께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또 실천으로 행동으로 옮기시다 보면 그래도 우리가 바라고 있는 우리가 꿈꾸고 있는 그 세상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충분히 나아갈 수 있겠다. 이제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자랑질하는 시간을 조금 가지고 이제 오늘 이 시간을 좀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네, 경사스러운 일 시리즈 2개가 있습니다. 네, 그 첫 번째 하나는 뭐냐면, 네, 이 학교 가는 길이 아주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따끈따끈한 상태인데요. 서울시 교육청에서 특히 서울시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장애인식 개선 교재로 이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경험 많으신 역량 있으신 선생님들께서 TF를 이뤄가지고 교재를 집필해 주셨고 저 역시도 이 영화가 이제 99분인데 교실에서 1교시 안에 보기에는 좀 분량이 길기 때문에 영화를 한 35분 분량으로 다시 좀 재편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교실에서도 이 학교 가는 길을 통해서 장애인식 개선에 관한 여러 가지 교육, 그다음에 뭐 토론도 서로 해보기도 하고 또 뭐 주민들과 입장 바꿔서 그쪽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도 하고 굉장히 다채로운 활동지들이 이 안에 이렇게 담겨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정도 퀄리티로 이렇게 교재가 나오겠다는 건 정말 생각도 못 했거든요. 근데 너무나 멋진 교재가 나왔고 이제 수능을 마친 고3들이 이제 조금씩 하고 있고 이제 내년부터 더 본격적으로 관내에서 사용되게 될 건데요. 어찌됐든 우리 또 자라나는 학생들이 우리 장애를 가진 또 친구들에 대해서 뭔가 낯설어하거나 뭔가 어려워하거나 이제 이런 일들은 뭐 점점 더 사라져야 저는 이제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공존의 사회가 가까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서도 이 학교 가는 길이 조금 더 역할을 할 수 있어서 저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강연을 들으신 분들 중에서 지인 중에 더군다나 뭔가 교육계에 투신하고 있는 지인분들이 있다면 이렇게 좋은 교재가 이번에 나왔다더라. 좀 적극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또 하나 경사스러운 일은 짜잔, 네, 이겁니다. 네. 우리나라 건축계에 또 굉장히 권위 있는 시상식이 있는데요. 이제 서울시 건축 대상이란 게 있다고 합니다.
이제 한 해 동안 서울시에 이제 만들어진 신축 건물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뭐 건축적 측면이라든지 공간 장소적인 이런 의미를 따져가지고 이제 수상을 하는 영예로운 이제 시상식인데요. 뭐 퀴즈 너무나 뻔한 답이지만, 네, 2021년 서울시 건축상 대상, 네, 과연 무엇이 받았을까요? 네, 아시겠지만 서진학교가 대상을 받았습니다. 여기 가까운 상암동에 JTBC 신사옥이 엄청 삐까뻔쩍하게 지어졌어요. 막 보기만 해도 막 입이 딱 벌어지는 그런 건물인데, JTBC 신사옥이 최우수상, 그보다 한 단계 더 레벨이 있는 대상의 서진학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 단위로는 처음으로 서울시 건축상 대상에 또 수상의 영예를 안기도 했는데요. 실제 이제 심사평을 보니까 이제 그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이 서진학교는 비교적 늘 이제 이런 공공 분야 건축물들은 예산이 항상 그렇게 풍족하지가 않으니까 어쨌든 비교적 많지 않은 예산으로도 너무나 멋진 공간을 건축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낸 것도 의미가 있지만, 무엇보다 이 서진학교라는 공간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가, 그 가치가 너무나 소중하고 훌륭하기 때문에 서울시 건축상 대상으로 수여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만장일치로, 심사위원들 만장일치로 이렇게 수여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학교는, 저는 서진학교를 참 갈 때마다 그 생각이 드는 게, 하드웨어적으로도 너무나 훌륭하고 멋지게 잘 지어진 학교지만, 이 학교는 여느 학교처럼 단순히 어떤 철근과 콘크리트로만 지어진 학교가 아니다. 네, 오히려 철근과 콘크리트와 함께 참 이 서진학교를 열망했던 수많은 부모님들의 땀과 눈물, 그리고 또 그분들과 함께 마음을 보태주셨던 많은 분들의 그런 소망이 이 학교 안에 고스란히 녹아져 있다라고 생각해서, 참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여러모로 너무나 소중한 가치를 지닌 학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개인적인 이야기 하나 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그런 질문을 좀 많이 받았어요. 감독은 이 학교 가는 길을 만들고 나서 뭐 어떤 새롭게 느낀 거 있나요? 뭐 새롭게 배운 거 있나요? 뭐 비슷한 질문들 많이 받았는데요. 저는 그냥 아주 거창한 변화가 제 안에 있었던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저의 사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저는 서울시 성북구에 살고 있고요. 저희 집 앞에 있는 바로 이용하는 지하철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하철역 바로 좀 위쪽에 성북구 장애인 복지관이 있어요. 그래서 플랫폼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다 보면 발달 장애인들을 만날 그런 기회들이 적지 않습니다. 막 이렇게 박수도 치고 막 소리도 내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시는데, 예전에는 그런 분들 이렇게 걸어온다 싶으면 저도 모르게, 그러니까 저도 평소에 난 장애인에 대해서 별 편견 없어 이렇게 그냥 스스로 자부했던 사람인데요. 그런 분들 다가오면 저도 모르게 옆칸으로 꽃게처럼 막 이렇게 옆으로 가게 되고 이렇게 피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분들 이렇게 다가오면 제가 더 오지랖을 부려가지고, 저분은 뭘 좋아하실까? 혹은 저분한테는 어떤 달란트가 있을까? 이렇게 관심을 갖고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재준이나 현정이, 지연이, 혜련이 만나면서, 우리가 보통 이제 장애인이라고 하면 그냥 저 사람은 장애를 가졌어, 딱 이 바운더리 안에만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되는데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내가 너무 참 어리석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굉장히 매력 덩어리들입니다. 옆에 있으면 매력 덩어리예요. 물론 키우시는 부모님들 쉽지 않으신 부분도 여전히 있겠지만, 그래도 제가 예전에 갖고 있었던 그런 발달 장애인들을 향한 어떤 막연한 불안감 혹은 그런 낯선 마음, 그냥 굉장히 부질없었던 거였구나라는 걸 너무나 절실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우리 사회가 특히 어떤 장애인들을 향한 복지 정책 같은 것들을 새롭게 내놓을 때, 저도 그랬습니다. 또 뭔가 이렇게 호혜적으로 베푸는 거네. 혹은 그냥 이렇게 또 어떤 예산이 그냥 저 사람들한테 이렇게 소요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우리 사회가, 우리 발달 장애인들이 참 개개인이 갖고 있는 또 여러 가지 특성이 있고, 그 특성을 맞게 잘 활용을 하면 그분들이 얼마든지 참 직업을 함께 갖고 비장애인, 장애인 더불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충분히 많이 만들어지겠다 싶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오히려 장애인분들이
비장애인보다 훨씬 더 전문적으로 정말 프로페셔널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역할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저 역시도 그 모든 걸 낙관적으로 보진 않고 금방 뭐 이렇게 바로 뭐 인식만 좋아지면 되겠지 이렇게 환상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 사회가 모든 구성원이 더 많이 고민해야 되고 더 치열하게 고민해야 되고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좀 초기에는 좀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우리 발달장애인들이 지금은 대부분 참 학교를 제대로 다니기도 어렵지만 또 졸업 이후에 또 다시 컴백홈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분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더 넓은 세상으로 나와서 본인들이 갖고 있는 탤런트와 좀 더 이렇게 적합하게 연결된 그런 일들을 직업으로 갖고 이 넓은 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날이 되면 참 그때 우리 대한민국은 조금 더 좋겠다. 그리고 실리적으로도 우리 어머니들도 늘 바라시는 건데 세금 내는 발달장애인이 되면 저는 비장애인들에게도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너무나 큰 혜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그런 목표를 갖고 지향점을 갖고 좀 우리 사회가 더 노력을 했으면 좋겠고 그 출발점은 혹시라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주변에서 어떤 장애인들, 발달장애인들을 만나게 된다면 예전에 저처럼 피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한 발자국 더 가서 그분들을 좀 더 관심을 갖고 또 이렇게 바라보는 것. 거기에서부터 첫 걸음을 떼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학교 가는 길을 보신 관객들은 우리 관객분들이 이렇게 허락을 하시든 안 하시든 원하든 원치 않으시든 다 이 학교 가는 길에 길동무가 이미 되었다라고 공식 인증되었다라고 그렇게 혼자 믿고 있습니다. 우리 뭐 다 대부분 학교를 다 다니셨고 요즘 아주 초품화에 살고 있는 학생이 아니라면 또 이렇게 학교를 어느 정도 거리를 뭐 걸어가거나 이런 경험들이 있으실 텐데요. 아침에 뭔가 졸린 눈을 비벼서 이렇게 길을 나서면 굉장히 피곤하고 학교 가기도 싫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도 옆에 친구들과 함께 걸으면 참 그 걸음이 조금은 가벼워지면서 학교 가는 길이 즐거워지기 시작했는데 저는 이 학교 가는 길이라는 다큐멘터리 안에 담긴 현실이 결코 만만치 않고 또 이 영화가 지향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지가 여전히 멀고 험한 길이 앞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길동무들이 이 여정에 함께 손잡고 참여해 주시면 우리는 어느 순간 그 목적지에 성큼 다가와 있을 거라는 그런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영화 관심 가져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서 더욱더 알찬 시간이 기다리고 있고 제가 아주 또 귀한 게스트 한 분을 모셨으니까요. 네, 조금만 더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모더레이터 겸 참석자 겸 이렇게 하겠는데요. 제가 우리 그 정남모 어머니를 향해서 아까 이제 죄송한 마음도 이렇게 늘 갖고 있다고 한 이유가 뭐냐면 실질적으로 우리 정남모 어머니께서 강서장애인 부모회 이제 2기 집행부를 이끄시면서 학교 설립에 대한 굵직굵직한 일들 많이 해오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 작품 안에 담긴 시기가 임기의 조금 마지막 부분이어가지고 실제 하신 역할이나 그 비중에 비해서 너무 죄송하지만 이제 극중의 비중이 조금 어쨌든 출연 비중으로는 조금 그에 걸맞는 그런 러닝 타임이 나오지 않아서 늘 이렇게 송구하고 이렇게 죄인된 마음으로 이렇게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이렇게 게스트로 뵈니까 제가 더 새롭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소감 좀 이렇게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냥 매일 집이는 함께 다녔는데 또 게스트로 깜짝 초대 손님처럼 소개를 해주신다고 해가지고 좀 떨리기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제 눈에 보이는 거는 요분이 아니고 곱하기 10명씩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꽉 차 보입니다. 그래서 방역수칙 위반하는 거 아닙니까? 너무 꽉 차 있는데요. 또 저 앞에 카메라도 있고 하니까 그냥 저희가 그냥 토크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대화인데 되게 좌담 같아요. 그냥 담소. 테이블도 있고 너무 정감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솔직하게 자연스럽게 얘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가벼운
네. 제가 조금 이따 관객분들에게도 좀 마이크를 이렇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재준이 네. 예, 최신 근황을 좀 먼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김재준은 지금 현재 기쁜 우리 복지관 직업훈련반에 다니고 있는데요. 훈련비 10만 원을 나라에서 지원을 받고 밥값 7만 원을 내고 이용료 7만 원을 내고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최근 근황이 3주 동안 그 요양병원에서 2시간씩 그 실습을 했어요. 실습이 뭐냐 물어봤더니 이렇게 휠체어를 닦는 거였대요. 그래서 재준아 오늘 휠체어 몇 대 닦았어? 그랬더니 2대를 닦았대요. 야, 2대 닦으면 그 실습도 잘리겠다.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재준이가 2대 닦았다고 하는데 맞나요? 그랬더니 어머니 1시간에 1대 닦는 게 맞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12월 3일까지 3주간의 훈련을 마치고 왔는데 우리 아이는 사실 이렇게 청소하는 것보다 휠체어를 몰고 다니는 걸 더 좋아해요. 받기를 좋아해서. 그래서 만약에 재준이를 거기서 오라고 해도 제가 거부할 거예요. 더 좋은데 재준이가 행복해하는 곳을 택해서 가기 위해서 그냥 여러 가지 다양한 실습들을 그냥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준이가 보면 수영도 굉장히 저도 이렇게 촬영할 때 보면 너무 잘해요. 저는 수영 잘 못하는데 수영도 너무 잘하고 또 굉장히 꼼꼼하고 이제 그런 친구여가지고 또 그런 것들을 잘 살릴 수 있는 그런 또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는 또 여쭤보고 싶은 게 벌써 이 학교 가는 길을 이렇게 처음 촬영한 지 이제 5년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가끔 이제 어머니들 요즘 보면 좀 마음이 아픈 게 이렇게 저 역시도 많이 좀 이제 외모에서도 노화가 또 이렇게 되기도 했지만 우리 어머니들도 처음엔 안 그러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스마트폰을 볼 때마다 막 이렇게 보세요. 막 셀카 찍는 것처럼 가까이면 안 보이신대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조부용 어머니가 계단 걷기 힘들다고 요즘 이렇게 무릎에 주사 맞는다고 에스컬레이터를 찾으시는데 또 우리 어머니들도 또 평생 젊으실 것만 같았는데 또 그렇게 어쨌든 이렇게 세월에 또 여러 가지 풍파들이 오는구나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난 이제 5년간 어떻게 보면 또 이 영화를 보면 또 주마등처럼 흐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학교 가는 길을 또 여러 번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실 때마다 또 어떤 느낌이신지 한번 또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감독님 처음 만나고 저희 모두가 앞자리가 바뀌었습니다. 부영 언니는 6이 됐고요. 저희는 5가 됐고요. 여긴 4가 됐습니다. 저도 4가 됐습니다. 그리고 마로는 그때 취학 전이었는데 이제 거의 중학년이 되었죠. 이제 3학년이죠. 3학년이 되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학교 가는 길을 아까 감독님이 말씀하신 DMZ에서 처음 개막식 올라가는 걸 봤고 지금은 이제 10번 이후부터는 제가 몇 번을 봤는지 이제 기억이 없어요. N차는 그다음 기억이 없는데 그렇게 많이 봤어도 볼 때마다 눈물이 이렇게 왈칵왈칵 올라오는 건 뭐냐면은 저희의 장면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 인터뷰하는 엄마들의 모습에서 옛날에 제 모습을 너무 많이 보게 돼요. 그리고 저희가 영화를 같이 이렇게 만들었지만 최종 인터뷰 하시는 분들이 누군지는 저희도 개막식에서 사실 다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 본 엄마들도 있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거기에는 어린 엄마들이 되게 많이 인터뷰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 어린 그 엄마들의 그런 말씀하시는 내용이 제가 어릴 때 재준을 키웠던 그 마음과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그때 한비 씨 어머니가 밖에 나가는 게 너무 무서웠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저도 어릴 때는 식당을 가거나 어딜 가거나 다른 사람들이 쳐다보는 그 소리 없는 눈총에 그거를 견디기가 너무 힘들어서 구석진데 가거나 아니면 내가 편한 곳만 찾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그런 눈총과 견디는 거에 이제 둔해졌죠. 면역력이 생기고 조금 이제 대처할 힘이 생기면서 이런 일들을 하게 되면서 더 강해지고 있는데 지금은 누가 그러면 그러라 그래 그런가 보다 이렇게 이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맷집이 생겼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그 인터뷰하는 엄마들을 보면 그때의 제 모습이 떠올라서 그러니까 울컥울컥 아직도 세월이 변했어도 엄마들이 이렇게 힘들구나. 아직도 갈 길이 멀구나. 그래서 엄마들 보면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아이가 성인이 되어서 어린 엄마들을 보면 이뻐요. 그냥 이쁘고 짠하고 그냥 대단한 일들을 다 하고 있구나. 이 엄마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영화가 주는 힘이 되게 대단하다. 매일 보면서 느끼고 있고 볼 때마다 이제 처음엔 안 그랬는데 시간이 갈수록 5월 5일 날 개봉해서 지금 12월이 됐잖아요.
이렇게 올해 개봉을 하고 있는 영화가 사실은 없는데, 참 우리 영화도 어쩌면 이 학교 가는 길도 우리가 가는, 우리 아이들이 사는 세상같이 이렇게 가늘게 길게 가는구나. 아이고 죄송해요. 이렇게 학교 가는 영화도 이렇게 순탄치가 않구나. 코로나가 심해졌다.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확 불이 붙었으면 너무 좋겠는데 너무 이렇게 가해가지고 안타까운 마음도 있는데, 이렇게 가늘게 더 오래 가자. 뭐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영화 보면서 늘 옛날에 조금 추억도 잡히고 1초의 장면이 나오지만 저 1초의 화면 뒤에 우리가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 이제 다시 맨날 회상하고, 잊혀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몇 년은 그냥 기억 속에서 사라질 법한 일들이 그냥 영상으로 남았다는 거에 대해서 그냥 감독님께 무한 감사를 지금은 드리고 있습니다. 예, 아닙니다. 네. 참고로 우리 학교 가는 길 영상의 그 배급 컨셉은 모짜렐라 치즈입니다. 그래서 아주 가늘지만 길게 이렇게 가는 게 저희 이제 목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가늘고 길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고 이제 또 우리 관객분들에게 또 마이크를 넘기고 싶은데요. 방금도 말씀해 주셨지만 참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제 짐작컨대 우리 또 정남무 어머니 인생에 또 가장 어떻게 보면 뜨거웠던 또 가장 열정적이었던 또 순간들이 이 시기가 아니었을까 하는데요. 영화 보시면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서진학교 친구들이 등교하는 모습을 보는 게 이제 그때 또 촬영하기도 했고, 저에게는 또 베스트 장면이기도 한데, 우리 정남무 어머니는 보실 때마다 이제 영화 뭐 이렇게 지점들이 다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좀 가장 이렇게 좋은 장면이라고 꼽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도 그 서진학교 학생들이 해맑게 웃고 공부하는 모습이 제일 그냥 행복해 보이고 좋았습니다. 그냥 저희가 했던 그 일들은 저희가 이제 기억 속에 있는 거고, 그리고 저도 처음으로 서진학교 등교하는 학생의 모습을 영화로 처음 접했기 때문에 그 연수라든지 거기 이제 나오는 친구들은 저희는 아니까 그 친구들이 너무 해맑게 웃고 있는 그 모습이 그냥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냥 미소 짓게 하는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뭐가 어렵다고 이렇게 어려웠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저렇게 좋아하는데 이 길이 이렇게 어려웠구나. 앞으로는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제 저렇게 계속 웃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도 방금 말씀하시니까 똑같은 생각이었는데요. 저도 참 그날 아이들 등교 장면을 찍고 있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이게 뭐라고. 그냥 애들 학교 지어주고 이렇게 다니면 너무나 좋은 건데 이게 뭐라고 이 학교 짓기가 이렇게 문을 열기가 힘들었을까. 이제 그 생각이 저도 같이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네, 제 눈에는 이제 요즘 또 메타버스라고 가상 세계가 또 유행이잖아요. 굉장히 메타버스에서 너무나 많은 관객분들이 함께 하고 계신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현실에서는 소수 종류의 스파르타와 같은 우리 관객분들이 함께 하고 계신데, 혹시 영화 보시면서 뭐 감상평 다양하게 뭐 쓴소리 해주셔도 너무 좋고요. 혹은 뭐 질문 같은 거 있으면 편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래 첫 단추를 끊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 아버님께서 정남무 선생님한테 물어볼 게 있는데요. 네네. 네, 그거 제가 영화를 보시면서 있잖아요. 그 뭐 각성하라 하고 각성하라 있잖아요. 네. 그게 뭐야? 서울시 장애인 부모회하고 강서 장애인 부모회하고 같아요, 틀려요? 저희가 전국 장애인 부모 연대 안에 전국 안에 그 서울 지부가 있고 서울 지부 안에 강서 지회가 있습니다.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영화에서 같습니다. 산하 단체라고. 산하 단체인 거죠. 예. 저희는 강서구니까 강서 지회라고 하는 거예요. 강서 장애인 부모 연대라고. 예. 예, 서울도 있습니다. 지부가 있는데 25개 구가 있잖아요. 그 25개 구가 강서지회, 양천지회, 여기 마포지회 이렇게 다 구마다 산하 단체가 밑에 다 있습니다. 네. 사회는 보지 못하고 마이크는 전달해 드릴 수 있으니까 뭐 지금 정말 지금 목소리밖에 안 나오고 있겠지만 이제 기획한 담당자로서 너무 좀 죄송스럽고 그래요. 혹시 그 질의 있으실까요?
안녕하세요. 저 마포 사는 주민인데요. 예. 저는 이 영화를 사실은 이제 그 서진학교 이야기인지 모르고 저는 이제 경복궁을 자주 가는데 거기 가면은 레모시네마라고 이렇게 독립 영화 자주 해주는 데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다음 영화 예고로 이렇게 현수막을 걸었는데 학교 가는 길이라는 제목이 있고 포스터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 예쁜 영화는 뭘까 하고 알아보니까 아, 그때 그 사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영화를 보고는 싶은데 그 오늘 감독님이 시작할 때 그 말씀하셨던 그 이제 그 이야기라고 한 이 영화를 설명하면 그 편견이 생기실 거라는 딱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영화가 궁금했는데 이렇게 또 다른 분들하고 함께 보게 돼가지고 아, 이런 영화구나 하면서 이제 재밌게 봤어요. 그래서 저는 좀 단순한 질문이긴 한데 이 학교 가는 길이라는 제목을 어떻게 정하셨는지랑 이제 포스터는 또 어떻게 혹시 직접 고르신 건지 아니면 디자이너분이 고르신 건지 그런 소소한 이야기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학교 가는 길이라는 제목은 원래는 이제 처음에 그냥 가제로만 임시로 좀 쓰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 어머니들 찾아뵐 때 그 A4용지 한 장짜리 이제 기획안을 급조해서 가져갔는데요. 어찌됐든 거기에 뭔가 작품 그래도 제목이 또 가장 기본이고 또 중요한 거니까. 근데 그때 떠오르는 게 그냥 학교 가는 길이라는 뭐 굉장히 유명한 뭐 피아노 곡도 있고 또 외국 작품들이 또 번역해서 이제 나온 그런 제목도 그런 영화도 있는데요. 그냥 나중에 조금 더 멋진 걸로 세련된 제목으로 바꿔야지 이제 그 생각으로 이렇게 정했었는데요. 또 작품을 계속 하다 보니까 마땅한 이렇게 대안이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또 대안이 떠오르지 않은 부분도 있었지만 또 계속 곱씹어 보니까 이 학교 가는 길이란 제목이 뭐 그렇게 어떤 이렇게 눈에 확 띄거나 그러진 않지만 그래도 잔잔하게 이 영화가 담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를 잘 이렇게 아우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특히나 우리 그 길이라는 단어는 또 여러 가지 또 의미로 같이 쓰일 수 있잖아요. 어떤 단순한 물리적인 거리로서의 의미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여정 속에 만나는 참 다양한 우여곡절이라든지 좀 그런 것들도 다 내포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 어머니들의 여정, 이 사건의 행보를 보여주는데 참 그거를 잘 이렇게 담아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이걸로 해야겠다. 네. 그래서 이제 정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뭐 포스터 같은 것들은 일단은 이제 제작 과정이 제가 대략적으로 어떤 컨셉을 얘기하면 또 이제 디자이너분들이 이렇게 반영해서 여러 가지 시안을 주고 이제 제가 선택하는 건데요. 아무래도 좀 처음에는 그 파란색 계통이 굉장히 또 이제 눈에 띄는 거라서 이게 조금 양날의 검이 될 수 있겠다 싶었어요. 너무나 이렇게 눈에 확 들어오는데 이게 과연 또 효과적일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고 또 더군다나 이제 작품 제목이 굉장히 큰 폰트로 포스터에서도 위압감 있게 학교 가는 길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계속 그냥 보다 보니까 이게 근데 그렇게 자극적으로 느껴지진 않더라고요. 자극적으로 느껴지진 않고 또 어쨌든 학교가 있고 그 길을 걸어가는 이제 그 실사 어머니와 자녀 사진이 있는데 이거를 제가 실제 원래는 그 뭐 지연이나 이은자 어머니 사진을 쓰고 싶었는데 이게 좀 여러 가지 안 맞아가지고 어떤 이미지를 좀 구입해서 사용한 거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놓고 보니까 아직도 좀 오해를 하세요. 혹시 이거 은자랑 뭐 지연이 아니냐 막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이제 놓고 보니까 어떻게 보면 눈에 잘 띄긴 하지만 그래도 뭐 그렇게 뭔가 자극적으로만 보이지 않고 좀 깔끔하기도 하고 제가 또 개인적으로 파란색 같은 것들 좀 좋아해가지고 그냥 좀 시원하다. 네, 그래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뭐 참고로 이게 또 그 키뮤 스튜디오라는 그 발달 장애인 분들이 함께하는 그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콜라보로 나온 포스터가 있는데요. 그때 또 재준이가 또 그림을 굉장히 잘 그리잖아요. 재준이가 했던 작품들과 콜라보로 해서 나온 또 스페셜 포스터가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예쁩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 좋은 영화 만들어주셨다 두 분에게 감사드리고, 학교 가는 길, 이후의 이야기에 대해서 좀 두 분한테 각각 여쭤보고 싶은데, 어머님께는 먼저, 이제 아이들이 성인이 돼서 이제 사회로 진출하는 상황에 마주한 오늘날의 어떤 현황과 좀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이 무엇인지가 좀 궁금하고요. 감독님께는 이제 또 다음 작품이 있으실 것 같은데 요즘 좀 마음이 가는 그러한 어떤 키워드나 이야기가 어떤 것이 있는지 두 분한테 각각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일반 사람들도 되게 지내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저희 이제 발달장애 친구들은 더 힘든 것 같아요. 이제 너무 지금 현재 강서구에 이제 제 주위에 이제 친구들만 보더라도 이제 직업을 다니고 있는 뭐 이제 재활시설 이제 보호작업장 이런 다니는 친구들도 풀로 8시간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4시간 뭐 이렇게 근무를 할 수가 없고 보통 한 명이 이제 확진자가 나오면 쉬고 이러다 보니까 구립 재활시설이 강서구에 있는데 거기에 다 있는 근로인들이 되게 많은데 작년부터 올해까지 거의 재가가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가도 3시간 하고 오고 이제 이렇게 격주로 가거나 격일로 가거나 그러다가 또 수업되고 이러다 보니까 작년에는 학교도 더 못 갔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집에서 이제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당사자들도 그렇고 사실은 부모님들도 엄청 힘들긴 맞아요. 너무 힘들고 근데 이제 이게 2년이 되다 보니까 다들 너무 익숙해지는데 또 엄마들은 이제 익숙해지는 게 또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집에만 계속 있는 게 이게 익숙해지는 이 생활이 또 겁이 나요. 이렇게 평생 살까 봐도 겁나고 이제 이게 익숙해지는 게 사실은 무섭거든요. 이렇게 집에 제가 한 이렇게 2년 동안 있다 보면 다시 밖에 나가면 적응 기간이 몇 배로 더 오래 걸리는 게 또 우리 친구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이 기간이 좀 위기긴 해요. 그래서 저희 부모연대에서는 얼마 전까지 단식 투쟁을 했던 이유가 24시간 지원 체계를 구축하라는 거였거든요. 24시간을 국가에서 우리 아이들을 케어할 시간을 예산을 확보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 그걸 위해서 지금 저희가 계속 싸우고 있고요. 앞으로 그렇게 돼야만 저희가 없는 사회에서 아이들이 국가 체제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그걸 위해서 저희는 더 노력하고 또 국가 책임제가 국가에서 이제 수용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할 건데요.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갈 거고 또 앞으로 점점 더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영화를 통해서 제가 이제 많이 여기저기 이제 감독님하고 다니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막 투쟁을 하고 단식을 하고 삭발을 하고 이런 과정도 필요해요. 필요한데 이 2시간 가량의 이 90분 가량의 영화 한 편이 엄청난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걸 문화 투쟁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소리를 이렇게 울부짖을 때는 이렇게 쳐다도 안 보시는 분들이 의원님들도 그렇고 이제 공무원님들도 이렇게 보면은 조금씩 이제 생각하시는 게 많이 다르신가 봐요. 제가 몇 주 전에 저희 감독님하고 배우 우리 출연진들이 강릉시청에 시청 공무원들하고 이제 영화를 함께 봤습니다. 근데 그 복지 담당 공무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20몇 년간 장애인 복지를 담당하셨는데 지금까지 당사자만 생각했지 한 번도 장애인 가족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앞으로 이 영화를 보고 되게 많은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셨고 또 어느 주무관님은 학교 가는 길을 응원한다고 하면서 앞으로 졸업하는 길도 응원하겠다고 그렇게 해주시면서 그러니까 이제 담당자들이 보시면 공무원분들은 이걸 행정과 접해서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분들이니까 이렇게 앞으로 이런 그 공무원들, 교육계 선생님들 뭐 이런 분들이 더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늘고 길게 모짜렐라처럼 전 국민의 사회복지 종사자들이나 뭐 특수교육 종사자들, 뭐 이제 행정 공무원들 뭐 많이들 보셔가지고 이런 것들을 사회 정책과 접목해서 같이 좀 발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역할을 지금 학교 가는 길을 만들어주신 감독님이 엄청난 영향을 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늘 생각하는 게 5년의 긴 시간을 포기하시지 않고 이렇게 꿋꿋하게 힘드신 점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개봉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꼭 가는 데마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는 요즘엔 그냥 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쉬면서 이제 이렇게 관객분들과 만나는데 좀 주력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 이유가 뭐 몇 가지가 있긴 한데요. 일단은 이제 이 학교 가는 길이 저는, 첫 촬영부터 개봉까지 5년이 걸릴 줄은 몰랐어요. 근데 이제 왜냐면 제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 학교 가는 길에 엔딩은 무조건 서진학교 개교로 할 거야 이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아마 서진학교 학부모님들 이상으로 이 학교 설립을 바랬던 사람이 접니다. 이 학교가 이 문을 열어야 저도 이 작품을 끝내니까요. 근데 뭐 작품 안에서 그 부분을 제가 이렇게 잘 담진 않았지만 실제 착공까지 오기도 굉장히 어려웠고 착공 이후에도 주민들 민원이 너무 많아가지고 공사가 계속 지연이 됐어요. 그래서 예정대로라면 원래 2019년에 개교를 했어야 되는데 또 1년이 늦어지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뭔가 좀 이제 어쨌든 장애 이슈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번 했으니까 이제 다음에 한다면 조금 다른 분야를 해보고 싶다 정도로 그냥 막연하게 갖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또 요즘에 어머니들 만나면 이제 저한테 부담은 안 주려고 해요. 부담을 안 주려고는 하는데 이제 출근하는 길 만들어 달라고. 뭔가 장애인 교육에 대한 이야기는 학교 가는 길로 한 챕터를 끝냈으니까 이제 우리가 뭔가 장애인 일자리와 취업에 관한 출근하는 길을 후속편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정도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은 저는 뭐 한국에 또 좋은 감독님들 많이 계시니까 또 다른 분들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고요. 또 그냥 주제 넘긴 한데 괜히 이제 저 혼자 좀 이렇게 오지랖을 부려보는데 왠지 본편보다 나은 후속편을 만들 자신이 없어요. 예, 괜히 만들었다가 또 이렇게 이건 뭐야 이럴까 막 그런 두려움도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또 학교 가는 길은 뭔가 이 교육권이라는 굉장히 또 그래도 포괄적인 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동의하는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더 좀 이야기를 전달하는 게 쉬웠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 출근하는 길 같은 경우에는 또 굉장히 일반적인 관객분들께서도 모르시는 부분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공감대를 만들어내는 이야기를 굉장히 더 잘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부담이 실질적으로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약간 저한테 후속편은 좀 독이 든 그 성배와 같은 그런 거긴 한데 피하고 싶고요. 네, 다른 사람이 가져갔으면 좋겠고요. 그러길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 앞으로 온다면 그래도 잘하고는 싶습니다. 네, 그래서 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신 거면 많이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럼요. 자다가도 제가 이거 저희가 얼마나 압박을 했으면 그러지 않았는데.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매일 농담처럼 그런 거래요. 다큐계의 봉준호 감독님이 될 것이다.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혹시 다른 질의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한 번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정남모 선생님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네네. 그거 아이들이 커가는 거는 2년씩 저절로 커지는 거예요? 아니면 아이들이 나이를 먹어서 커지는 거예요? 바꾸는 이유가? 아이들을 2년마다 커지는 거예요? 아니면 애들이 저절로 청년이었다가 작년이었다가 바꾸는 거예요? 애들이 커지는 거예요? 애들이 저절로 커졌다가 또 애들이 또 다른 작년으로 바꾸잖아요. 그런 거. 영화에서 커졌다. 네네네. 저희 아이들 지금 나오신 아이들은 다 20대 중반의 지금 성인들이고요. 그 사진에는 바꾸는 거예요. 유아기 때 사진을 감독님이 쓰신 거예요. 그거예요? 아기 때의 모습들을 이제 스냅 사진을 받으셔가지고 네. 그거를 감독님이 이제 영화에 이제 저희 아이 재준이 모습이 나오면 그 재준이 어릴 때 모습을 이제 비춰주신 거예요, 화면으로. 네네. 그래서 나이가 20대 가지고 바꾸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성장 과정을 어렸을 때부터 조금 이제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 이제 자료 사진 같은 것들을 함께 곁들였습니다. 어릴 땐 이뻤는데 커서 이상해져서 못 알아보시나 보다. 네, 더 질문은 있으실까요? 계시네요. 잠시만요. 네, 반갑습니다. 여기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저도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일단 선배 저도 그 소개를 짧게 하자면 저도 발달장애 자녀 키우고 있는 부모고요. 예, 정남모 선배님 비롯해서 이제 나오시는 선배님 너무 다 존경스럽고 저 개인적으로도 그때 2차 토론회 때 감독님이 처음 가셨다고 했는데 저 역시 2차 토론회 때 처음 그런 부모 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는 현장에 처음 갔고 그날로
그날 현장에 굉장히 참혹했던 걸 저는 온몸으로 느꼈고, 처음으로 그런 차별과 혐오를 느끼는 동시에 절대 눈물이 나거나 슬프지 않고 각오를 다지면서 집으로 왔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어쨌든 열심히 키우면서 그 사건, 그 현장을 계기로 저는 부모 운동에 더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현실에서 어쨌든 정책 운동과는 별개로 현실에서 자녀를 키울 때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는 거는 선배님한테 뭐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사춘기를 겪으면서 아이랑 계속 아이가 더 힘들어하거나 부딪히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그럴 때 좀 육아를 하면서 정말 극으로 치닫는 그런 스트레스 상황이나 뭐 실제로 영화에서 선배님을 비롯한 다른 분들이 정말 아이랑 어떻게 뭐 할까라는 극단적인 생각도 많이들 하셨나 보더라고요. 저 말고도요. 그래서 그럴 때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셨는지가 좀 궁금하고, 감독님께는 저 개인적으로는 그냥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도 마치 저의 영화다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항상 보는 마음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저기 나오신 어머님들이 사실 다 다르지만 다르지 않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아까 첫 그 자막에 마로와 마로 친구들에게라고 넣으셨다고 하면서 관심을 갖게 된 계기를 말씀을 짧게 주셨는데, 정말 그 마로가 이 영화를 보고 어떻게 느끼는지 영화에 대해서 한번 대화를 나눠보신 적이 있으실까, 좀 그 부분이 좀 궁금했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저도 저의 아이가 장애임을 알고 저는 저의 모든 동기 동창을 다 끊었습니다. 사실 친구를, 핸드폰을 한번 다 삭제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가끔 이제 남편이 초등 동창, 무슨 동문, 대학 동문 이렇게 나가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지금 제가 연락하는 친구들이 없어요. 이제 몇 명 외에는 없고, 다 아는 친구들이 우리 엄마들인 거예요. 우리 엄마들이 동료고 친구고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유아기 때 재준이가 지금은 얌전하지만 재준이도 어릴 때 정말 만만치 않은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정말 힘들 때는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일주일을 치료실을 그냥 정말 미친 여자처럼 뺑뺑거리고 정말 다녔어요. 그게 전부인 것 마냥 다니다가 주말이 딱 되면 완전히 방전이 돼서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가 늘 됐는데, 그때 제가 이제 카톨릭 신자인데 혼자 유일하게 이제 미사를 보러 가는 게 저의 숨고명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어느 날 아이가 이제 어린이집을 보내고 평일 미사를 갔는데 장례 미사인 거예요. 성당은 장례 미사의 그 앞에 정말 그 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르는 분의 신자의 장례 미사에 가서 엉엉 울고 왔어요. 근데 그게 너무나 뭔가가 정화가 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죽을 만치 힘들 때가 오면 장례 미사를 찾아서 성당을 늘 갔어요. 그래서 저는 그 장례 미사가 저가 다시 에너지를 얻는 근원이 됐었어요. 어릴 때 되게 좀 신기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버티다가 조금씩 저도 이제 아이의 이제 요령도 생기고 노하우도 생기고 이제 치료실 엄마들 이제 소통하면서 이렇게 조금씩 자리 잡아 갔는데, 어릴 때는 그렇게 정말 그런 과정을 저도 겪었어요. 영화에서도 나오지만 운전을 하고 가면 뒤에서 아이가 유리창을 발로 차고 소리를 지르면 정말 저도 팔팔 달리다가 한강으로 정말 핸들 돌리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던 거 다 공감하실 거예요. 그런 정도가 있었는데, 근데 그것도 또 다 지나가더라고요. 살다 보면 또 사라지고 그런 과정인데, 그래서 저는 엄마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뭔가에 나만의 숨구멍을 하나 만들려고 꼭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아이가 장애가 너무 매해서 내 인생 24시간을 모두 이 아이한테 스트레스를 받고 살면 너무 힘들고, 그렇지만 그 와중에 나만의 시간을 갖는 거를 꼭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그게 무엇이 됐든 내가 좋은 거를 꼭 하나 찾아서 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저 옛날 어릴 때와 다르게 이렇게 SNS도 너무 잘 돼 있고 카페도 잘 돼 있고 맘카페 이런 데 되게 잘 돼 있는 것들이 많고 연대도 되게 많이 이렇게 활성화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주위의 환경 자원들을 많이 이용하시고, 그리고 이제 교육도 많이 이제 받으시면서 소통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이용하시면서, 그래도 그 안에서 내가 숨쉬고 행복할 수 있는 숨구멍 하나는 꼭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안 그래도 우리 연주 어머니를 뭐 개인적으로 몰랐는데
제가 나중에 이제 편집한 걸 또 최근에 다시 보니까 그때 맨 앞자리에 또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네, 계셨죠? 앉아 계셨죠? 네, 그래서 네, 더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마루가 뭐 영화를 당연히 봤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마루는 가장 첫 번째 관객이었어요. 왜냐면 이제 제가 늘 밤늦게까지 편집하고 있으면 이렇게 혼자 뚫레뚫레 하고 아빠 뭐 하나 이렇게 옆에서 기웃거리고 막 알짱거리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제작 과정을 본 친구가 이제 그 친구인데요. 마루도 처음에 봤을 때는 이제 특히나 이 언니 혹은 이 오빠는 약간 왜 이렇게 행동하는 거야? 좀 이렇게 굉장히 낯설어하고 조금 이렇게 뭔가 조금 막연한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얘도 맨날 와서 거의 이제 뭐 일주일에 몇 번씩 아빠를 뭐 하나 이렇게 왔다가 또 편집하는 거 조금씩 보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재준이 오빠가 익숙하고 이제는 지연이 언니가 익숙하고 이제 그런 친구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다큐 감독의 자식의 순기능인지 모르겠으나 그래도 아빠가 하는 어떤 이슈에 대해서는 조금은 더 이제 이해가 있는 것 같고 얘가 이제는 영화는 안 보고 싶어 합니다. 학교 가는 길은 이렇게 여러 번 봐가지고 이제 질려하더라고요. 이제 가끔 엄마랑 아빠랑 같이 뭐 GV가 있어가지고 갈 때가 있는데 이제 그냥 집에 혼자 있는데요. 나는 안 가. 이제 더 안 보고 싶어. 그렇긴 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엄마가 마루한테 마루야 넌 아빠가 이 영화 만들어서 어떤 것 같아? 그랬더니 학교 가는 길 때문에 세상이 조금은 더 좋아질 것 같아 라고 이렇게 한마디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뭘 진짜 알고 한 말인지 그냥 아빠 뭐 이렇게 듣기 좋으라고 한 말인지 모르겠으나 그래도 어찌됐든 처음에 낯설어하던 우리 언니 오빠들이 이제는 굉장히 또 익숙하고 또 친근한 언니 오빠로 생각하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이 아이 삶에서는 좀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가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아빠의 영상 편지와 같은 작품이라고도 얘기하지만 또 최근 들어는 약간 아빠의 유언장 같은 작품으로 해도 괜찮겠다 그러기 쉽더라고요. 그래서 아빠가 뭐 이렇게 살아생전 대단한 인생을 산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 학교 가는 길 작품 너에게 하나 남기고 간다 이제 그런 마음도 그런 마음도 좀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이제 뭐 사장님 좀 마무리하면 될까요? 네. 사실 지리가 안 날 것 같아서 제가 의자라도 들고 올라가서 저도 저 대담에 껴야 되나 지금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이제 훌륭한 질문과 더 훌륭한 답변들이 오고 가서 제가 이제 다행인지 불행인지 의자를 들 일이 없었습니다. 네. 그래도 좀 올라가서 사실 여쭙고 싶었던 게 몇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뭐 질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저희한테 질의가 될 수도 있겠는데 저는 공공도서관 사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께 여쭙고 싶어요. 그래서 감독님과 어머니께서 공공도서관에서 어떤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아니면 공공도서관이 이러한 입장을 가지고 행동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주시고 오늘 강연 마무리하는 건 어떨까요? 네, 괜찮다 하시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도서관이 있어도 사실은 저희는 이용을 하고 싶어도 사실 쭈삣쭈삣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한 번도 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어릴 때 다녀본 적이 공공 이렇게 와본 적이 없었어요. 재준이 어릴 때는 지금 이미 23살이 되었지만 지금은 조금 데리고 갈 만한데 어릴 때 막 뛰어다니고 그러면 어딘가 이렇게 민폐 끼치는 것 같고 제 자신이 자꾸 주목받는 게 싫으니까 자꾸 피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아까 어머님이 말씀하신 연주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느린 학습자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고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도서관들이 좀 우리 친구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좀 더 많이 만들어 주시고 같이 일반 친구들과 어울려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좀 더 생겼으면 좋겠다. 근데 생기고 몰라서 못 오시는 분들도 사실은 있고 용기가 없어서 못 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제 만드는 것 플러스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하시고 이런 것들을 좀 지역사회에 알려주시면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사실은 옆 동네 살지만 이 도서관을 처음 와봐요. 그러니까 참 너무 도서관 이용이 사실은 어려운 건 아닌데 이렇게 누구나 오기는 또 올 수 있는 공간인데 우리 엄마들이 주저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공간도 있으면 좋겠고 또 학령기 친구들뿐만 아니라 성인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하실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뭐 비슷한 맥락인데요.
뭐 우리 사회가 뭐 파편화되고 이렇게 핵분열처럼 이렇게 되는 건 뭐 더 이상 뭐 이렇게 낯선 얘기가 아니죠. 굉장히 앞으로 점점 더욱 더 이렇게 세분화되고 뭔가 개인적이 되고 그럴 것 같은데, 뭐 그런 면에 있어서 이 도서관이 어떤 지역사회에 굉장히 굳건한 앵커, 커뮤니티 기능이 할 거는 자명하고요. 도서관만큼 그 역할을 잘 감당할 만한 어떤 시설이 있을까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학교 가는 길과 결부지어서 생각해보면 저는 한편으로 그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만약에 이 가양동 지역에 주민들이 좀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공도서관이 가까이 있었더라면, 임대 아파트 단지에 좀 있었더라면 어땠을까, 그런 가정을 좀 해보기도 했습니다. 뭔가 계속해서 저는 한국 사회가 아파트 단지 위주로 우리의 삶이 재편되면서 뭔가 선 긋고 나누는 게 너무나 쉬워졌잖아요. 이제 너무나 딱 보면 티가 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현실적으로 뭔가 이렇게 완화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있긴 하지만 참 근본적으로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도서관 같은 이런 공간들이 점점, 아까 제가 사서님도 잠깐 얘기해 주셨지만 굉장히 뭐 큰 사이즈의 도서관도 좋지만 정말 작지만 또 내실 있고 알찬 그런 도서관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 굉장히 깨알처럼 많이 이렇게 저변이 넓혀진다면 저는 그렇게 자꾸 나뉘고 뭔가 편가르기 하는 이 사회적인 것들을 좀 최대한 완화시키고 해독시켜 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디톡스 해줄 수 있는 기능을 도서관이 갖고 있지 않나. 그래서 그때 가양동에 좀 좋은 도서관이 있었더라면 그렇게 사람들이 너 임대 아파트 사니까 싫어 이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라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그런 면에서 오늘 또 이렇게 굉장히 의미 있고 품격 있는 행사를 주최해 주신 마포중앙도서관 관계자분들께 또 우리 백남욱 사사님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관객분들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